자, 안녕하세요. 네,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15강 자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자산 부분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부채 부분도 이제 2개 강의로 끝났고, 이번에 제15강입니다. 그래서 자본에 대한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2급이기 때문에 회계관리 2급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이제 핵심 위주로 해서 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자본의 위주 그걸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본은요 기업의 순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회계의 기본 개념에서 설명했듯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에요. 자, 이게 아까 뭐였죠? 기초는 기초 따로, 기말은 기말 따로. 즉, 자본 등식에 대한 얘기였죠. 우리는 자본 등식에 대해서 어디에 배웠지? 제 3강에서 배운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등식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다 라고 되어 있고 순자산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서론이고요. 개인회사는 이제 자본은 이제 자본금 하나뿐이지만 우리는 그 개인회사에 대한 자본금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관련된 그 자본의 구분계산 원칙에 의해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분류를 그러니까 이거를 세분화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세분화해서 설명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각 이제 용도에 따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개정 과목 그 다음에 그런 설명을 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재무회계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파트 중 하나예요. 근데 자본을 쉽게 보려면은 이거를 무작정 외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본은요 가장 큰 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식거래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거래. 그러니까 주식거래는 이거는 이제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그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운영을 하는 운영자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에서부터 주주들한테 받아가지고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는 그러한 자금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보서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여러 번 보아서 이해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금입니다. 자, 개인회사의 자본금은 순재산의 자본금이고 주식회사의 자본금은요 외부 그러니까 즉 주주들한테 그 자금을 조달받아서 이제 늘려가는 게 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금은 회사 출자 시 또는 외부 조달에 의해서 주식을 받는 자본금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은 이제 주식의 종류가 크게 2가지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선주냐 이제 보통주냐 그건데 이 내용은 회계관리 1급에서 설명하고요. 다시 할게요. 회계관리 1급에서 설명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을 이제 외부에다가 조달받았을 때 이때 자본금을 처리하는 거예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요. 그러니까 액면 금액은 기준 금액입니다. 기준 금액. 물론 이제 기준보다 높은 경우도 있을 거고 기준보다 낮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본금은 항상 변함없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시장에 의하여 액면이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추후 알아보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들의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자, 이걸로 처리한다. 이것만 잘 기억해주세요. 발행주 기수 곱하기 액면 금액.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 괜찮은지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단기 목적이다 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인 거고 그 다음에 장기 목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하는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주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는 거죠. 이 자금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자기 자본을 뜻합니다. 타인 자본은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거고, 자기 자본은 주주님들께서 투자해주신 돈으로 회사를 꾸리는 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 자본금이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제 주주님들께서 이제 조달해주신 자본금으로 이제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인데, 근데 사실 이제 시장 금액이 고정일 리는 없어요. 사실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항상 금액이 왔다 갔다 변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님들께서 투자하신 돈으로 시장의 금액이 변화하기 때문에 액면 금액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금액이 이제 액면보다 높다 그러면은 주식 발행 저하금으로 처리하는 거고, 시장에서 이제 액면 금액보다 낮다 그러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또 회계 처리를 또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 기준으로 시가가 높다 이러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액면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가 금액이 낮다 이러면은 할인 발행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발행 방법은 자, 발행 방법은 액면 금액 기준으로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액면 발행 세 가지가 나눠져요. 그래서 액면 발행은 이제 시가 금액과 액면 금액이 같은 경우고, 할증 발행은 시가 금액이 더 많은 경우, 할인 발행은 시가 금액이 적은 경우에 뜻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대변으로 처리를 하고요. 할인 발행은 차변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으로 기재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 금액이 돼요. 그래서 기준 금액보다 높으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 대변, 기준 금액보다 낮으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상 이렇구나 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거는 그 분계 연습을 해보시면은 좀 적응하시면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식 발행 비용입니다. 사실 회의관리 2급에서는요 주식 발행 비용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주식 발행 비용은요, 주식 발행 시 생기는 부대 비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식 이제 발행했을 때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돈 받는 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더해주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차감해서 발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JB는 회사의 규모를 넓히기 위해 증자하기로 결정하고 3,000주, 액면금액 5,000원입니다. 시가는 7,000원에 발행을 하고 발행 수수료 등 5만원을 차감한 후에 보통예금으로 수령합니다. 자, 여기서 해당하는 발행 수수료는요, 비용 처리하지 않고 돈 받는 금액에서 직접 빼주면 됩니다. 직접 차감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잘 알아두세요. 발행했을 때 발행 수수료는 직접 돈을 빼주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자본금은 어떻게 돼요? 대변에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기준금액이 되죠. 그 다음에 실제로 돈 받는 금액 얼마예요? 3,000주에 7,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2,100만원 이렇게 돼요. 2,100만원. 근데 거기에서 수수료가 있어요. 얼마? 5만원만큼 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5만원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령하는 금액에서 그 해당하는 비용 등을 빼고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오는 금액 발행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금액을 봤을 때
액면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초과했어요? 아니면은 미달했습니까? 그렇죠. 금액을 초과했죠. 그래서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만큼 대변에 595만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액면금액 기준으로 내 돈을 더 많이 받았으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 대변으로 처리하면 되고, 이게 바로 할증 발행이 돼요. 그래서 돈 받는 금액은 만약에 비용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직접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개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이라고 설명했으니 이제 우리는 자본 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본 잉여금은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본 거래로 인하여 액면금액보다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등 자본에서 가산합니다. 자본 잉여금은요, 자본금의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의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이 계정 과목 세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아까 얘기했죠? 액면금액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경우. 감자 차익은요, 감자란 뜻이 뭐냐면은 그 먹는 감자가 아니고요, 자본 감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자라고 불러요. 이렇게. 증자, 그 반대 얘기가 뭐냐면 증자인데, 증자는 자본 증가라는 줄임말입니다. 증자. 그래서 감자는 자본 감소를 뜻해요. 그러니까 덩치가 이마이 커졌으면은 이제 규모를 줄이는 거죠.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감자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자본금 어떻게 돼요? 뚝 내려가는 거죠. 그에 따른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익이 발생해요. 이게 바로 감자 차익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이제 회사가 이제 회사에 주식을 취득을 해서 처분식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무엇이냐 라는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세 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아까 위에도 언급했지만 한 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볼까요? 자본을 조달할 때 증자하는 경우 액면금액보다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거 액면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금 수령 금액에서 액면금액 간에 초과하는 금액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 대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했던 그 설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면 이렇게 돼요. 자, 주식회사 JB는 회사의 규모를 넓히기 위해 증자하기로 결정하고 3,000주, 액면금액 5,000원이에요. 이건 바로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 다음에 7,000원은 시가, 보통예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00주에 5,000원에 1,500만원은 자본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7,000원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얼마냐면은 3,000주에 7,000원만큼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 수령하는 금액 2,100만원이 되는 거죠. 실수령 금액. 거기에서 이제 실수령 금액하고 액면 금액만큼 차액이 나머지 뭐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다가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절차 있게 딱 하시면 돼요. 자본금, 돈 받는 거, 나머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세 가지 이 순대로 한번 분기 연습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감자 차익입니다. 감자 차익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의 규모를 축소한다. 규모를 축소한다. 이게 바로 감자라는 의미가 돼요. 2-1번은 증자의 의미이고요. 자본 증가. 근데 2-2번은 감자 차익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규모를 이제 이렇게 커져 있으면은 이렇게 줄이는 과정이죠. 그래서
감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감자는 자본 감소의 약자고요. 그래서 주식을 이제 소각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감자면은요, 내 전체의 자본 규모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축소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본금의 차변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됩니다. 자본의 감소.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를 내리려고 이제 줄이려고 하는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좀 잘 안 될 때는 이제 이런 경우를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전체 주식의 3,000주 액면금액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기준금액이죠. 그래서 얼마에 처분했냐면은 3,000원에 매입 소각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000주에 3,000원만큼 이제 없애버릴 거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9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예금으로서 지불하는 대변으로 모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체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얼마 이체했냐? 3,000주에 3,000원이고 자본의 규모는 얼마 내려? 1,500만원. 이러한 이제 감자, 그러니까 감자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1,500만원을 내가 자본금으로 내리는 건데 실제로 내가 준 금액은 900만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600만원 뭐예요?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익이지만 이거는 자본의 증가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감자 차익으로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제 자본금보다 더 많이 지급을 했다. 더 많이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감자 차손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감자 차익은 수익이 아니고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실 때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의 주식을 회사가 구입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시가로 매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처분할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장부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에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 대변으로 그냥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주식 처분이익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또 설명하면은 손실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잉여금에 대한 세 가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요 세 가지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익 잉여금입니다. 이익 잉여금은요, 손익거래예요. 자본 잉여금은요, 그 이제 주주들의 자금 조달, 주식 이제 해당 자금 조달로 하는 자본 거래이고요. 이익 잉여금은 손익 거래예요. 여러분들 그 손익법 기억나십니까? 손익법은 수익에서 비용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이게 이제 이익 잉여금이다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손익 거래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익 잉여금은요, 자본 거래랑은 완전 정반대의 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은 언제 생기냐면은 12월 31일자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 할 때 딱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반 딱 출연하는 게 이익 잉여금 보시면 돼요. 자본 잉여금은요, 뭐 매주 매일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은 12월 말자하고 주주총회 딱 두 번만 나옵니다. 근데 주주총회는 언제 하냐면은 2월에서 3월달 사이에 진행합니다. 2월달 3월달 사이, 뭐 늦으면 3월 중순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주주총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익 잉여금은 흐름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익 잉여금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2월 말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 왜냐면은 주주총회를 거쳐가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요, 이익잉여금이 생겨도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 회사의 주인님께서 모든 걸 결정 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 3월 달에 주주총회에 의한 소득 처분한 후에 마감후 이혼을 합니다. 이때 배당 절차도 이제 시작을 해요. 배당. 그래서 언제 주냐, 배당을? 대부분 4월 달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가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3-1 한번 봅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리. 자, 이거는 손익거래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손익거래, 즉 아직 결산하기 전이긴 한데 손익거래를 할 때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마감후 이월을 하죠. 이때 이제 결산 분기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재무제표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손익거래는. 그러니까 결산 분기 끝나고 나서 이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총계정 원적 마감 이후에 재무제표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모든 손익이 결정된 이후 회사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소득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12월 말자에. 그러니까 주주님들께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회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자 되면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배에다가 처리합니다. 단기순이익일 때는. 그래서 차변에 뭘로 할 거냐? 손익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이제 비용에 해당하는 내용 작성하고 수익에 해당하는 내용 작성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손익 얼마 이렇게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절차가 12월 31일에 하는 절차다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는 이렇게 진행한다 라는 것만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12월 말자에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했어요. 이제 주주총회에 의해서 2, 3월 달에 이제 주주총회 실시를 하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제 주주님들께서 이제 다 모이죠. 이렇게. 2025년 2월 25일 주주총회 모임. 이렇게. 자, 모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할 거냐?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익준비금. 현금 배당의 10%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의무 적립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익준비금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현금 배당의 10%만큼. 그래서 최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도달할 때까지. 사실 이익준비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 손실 날 때 손실 날 거 대비해서 이거 꼭 적립해놔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무 적립하고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 그러니까 상법에 정해진 적립금이 있어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임의 적립금 넣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주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주주들은요, 이게 딱 모이잖아요? 집중해서 듣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줘라, 이렇게. 아유, 너희들끼리 처분하는 건데, 아유, 이렇게, 이제 졸아요, 이렇게. 이제 졸면은, 이렇게 딱 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졸고 있다가, 현금 배당이에요. 오, 이렇게. 현금 배당. 그래, 현금 배당. 현금 배당. 얼마.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그거예요. 주주님들의. 그러니까 이익준비금 설정하고 기타 법정 적립금 설정하고 임의적립금 설정하는 거는 너희 회사끼리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알아서 해라. 자, 이거 동의합니까? 예, 동의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현금 배당부터 이제 여기서 하면 이제 눈이 이제 반짝거립니다. 이제 내 돈 얼마 받을까?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제 배당에 대해서 이제 실시를 하는 거죠. 이제 현금 배당은요, 이제 여기서부터 주주분들의 목소리가 엄청 높아집니다. 단기순이익에 얼마 정도 배당을 때릴 거냐.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기순이익이 20억이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 배당을 때릴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이제 힘 있는 주주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자, 우리 회사의 주주분들께서 투자도 많이 하셨고 우리 회사의 비전을 위해서 많이 발전했으니 배당을 최소한 30% 이상 올려야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6억.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을 6억 정도 30% 때린다는데 동의하겠어요? 나는 동의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부담스럽거든요. 6억에 대한 배당금 주는 게. 말이 6억이지. 주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대체로. 그래서 뭐 20%를 주든 뭐 10%를 주든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때리는 게 바로 이 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의 동의가 다 있어야 돼요. 반 이상의. 그래서 만약 현금 배당이다 그러면은 미지급 배당금 처리합니다. 이거는 부채성 개정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좀 돈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 배당을 좀 하자고 해요.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솔직히 썩 내키진 않는데 이제 뭐 주식가가 올라가면은 현금으로 또 바꿀 수 있으니까 또 매력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좀 돈이 없고 그래도 좀 배당을 좀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면은 주식 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겨우 주식 배당금 이거는 뭐냐면은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주주총회 다 끝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남는 금액은 이제 곳간에다가 이제 저장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을 해서 처리한다. 이러한 절차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주주총회를 할 때, 이런 절차에서 해가지고 정립을 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외우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한번 회계 처리 한번, 일부만 한번 몇 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현금 배당입니다. 미지급 배당금 부채입니다. 이거 자본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순재산을 내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지급 배당금은.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주주총회를 할 때 현금 배당 및 주식 배당을 받게 되는데 현금 배당은 이익이 발생한 만큼 배당을 결정하므로 주주총회 할 때 배당 선언이 아니고 배당 선언입니다. 배당을 언제 이제 선언할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제 처분하니까 이제 차변으로 이제 자본에서 빠져요. 그래서 대변에는 미지급 배당금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는 순재산을 줄이는 사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자에 아직 처분 전,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있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제 처분하니까 자본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해당 부분, 그러니까 자본의 감소가 돼요. 그래서 배당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배당을 아직 지급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대변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실제 배당은 빠르면 3월 말이고 늦으면은 4월달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당을 이제 지급하기로 결의했다는 거는 배당을 아직 준 건 아니고 선언만 한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2천만 원이고 그래서 얘를 2로 보자면은 이렇게 돼요. 주식회사 JB는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2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합니다. 이체했죠? 돈 나갔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지급 배당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부채 감소, 차변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당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배당입니다. 주식 배당은 이 회계 처리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러니까 주식을 지급한 게 아니고 교부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부를 아직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교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배당을 한다. 이렇게 적는 게 개정 과목 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교부를 하지 않은 주식 배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은요. 현금 대신 주식으로 주는 경우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주식으로 이제 지급을 할 때는 전체적인 자본은 불변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히려 그게 더 이의가 빠를 거고요. 그래서 발행 주식 수는 올라가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JB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총 2천만 원의 주식 배당을 하기로 결의했다. 그래서 주식 배당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배당은요, 똑같아요. 차변에는. 그래서 자본의 감소, 이제, 그, 이익 잉여금을 차변에. 왜? 주식총회를 하는 거니까. 이제 자본의 감소 처리하고요. 미기업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의 증가로 처리를 합니다. 아직 주식을 준 건 아니에요. 주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본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변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 2번을 보면은 주식 배당을 자본금으로 이제 대체를 합니다. 왜냐? 주식이니까 당연히 이제 조달하는 형태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미기업 주식 배당금은 차변으로 없어집니다. 대변에는 자본금이 드러나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그러니까 주식 받은 수량 곱하기 액면금액만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자본의 증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자본의 불변이 있어요, 없어요? 불변이 거죠.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뭐 회계 처리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순재산이 내려가는 방식이고 주식 배당은 순재산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전체적인 불변이더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하시고요. 꼭 외우려고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익준비금입니다. 이익준비금은요. 현금 배당의 10%까지 의무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전체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러니까 전체 자본금의 50%까지는 현금 배당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닌 강제 적립입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은요. 상법에 강제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현금 배당은 반드시 설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손을 대비해서 이익준비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야, 너희 손실 났을 때 그걸로 해서 돈 메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강제 적립입니다. 어디까지? 현금 배당의 10%까지. 그러니까 최대 금액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 JB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총 2천만원의 현금 배당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며 이익준비금도 같이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주주총회를 함으로써 대변에 있던 게 이제 차변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함으로써 없어지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뭐예요? 아직 배당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만큼 해가지고 대변의 이익준비금만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자본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자본 잉여금, 이익잉여금까지 모두 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본 조정입니다. 자본 조정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거의 뭐 마이너스 성질이 많아가지고 플러스 있긴 한데 마이너스 성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본 조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는 자본 조정은요. 자본 잉여금의 반대로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는 거고요. 뭐 거의 마이너스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조정의 정의를 내리자면은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외의 나머지를 뜻합니다. 이게 바로 자본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자본 조정은요. 똑같이 이제 주식 거래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항목이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감자 차손.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액면 금액 기준으로 이제 금액이 미달해서 발행하는 경우고 자기 주식은 자사주 취득. 자사주 취득하는 거는 이 자본의 감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로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처분했는데 이제 손실이 발생한 거. 감자 차손은 이제 자본금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한 경우. 그러니까 감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본을 줄였는데 지급 금액이 더 많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본금은 2,000원인데 돈 줘야 될 금액이 2,600원이나 준 거예요. 이럴 때는 600원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게 바로 자본을 이제 줄여감에
발생하는 감자차손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기타 포괄손익 무게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미실현 보유 손익을 뜻합니다. 우리 그 미실현 보유 손익 중에 혹시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 이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계정 과목 중 하나이고요. 총 5가지의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미실현 보유 손익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이 되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미실현 보유 손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입니다. 자본이고,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뭐 이제 재평가 잉여금, 해외사 환산차 손익, 현금 흐름 위험 회피, 발생 상품 평가 손실 이렇게 존재하는데 사실 매도한 증권 평가 손익만 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다라고 이 정도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본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다 했어요. 자, 자본은 정의를 내리자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은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예요? 순재산이더라. 이렇게 봐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더라. 이렇게. 자본이었죠. 근데 자본은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 방법은 그냥 하면서 숙지를 하면 돼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본에 해당하는 이 5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렇게 5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본금은 뭐예요? 자본금은 그렇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을 뜻해요. 기준금액을 뜻합니다. 기준금액이고,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 발생하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이 계정과목 소속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예요. 손익거래. 그러니까 12월 말자하고 주주 총회할 때만 이제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죠. 손익거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배당.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돼요. 그럼 자본 조정은 이제 자본거래인 거는 맞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자본 잉여금은 플러스, 자본 조정은 마이너스. 뭐 어떤 거냐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뭐 그 다음에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은 자본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뭐 이제 이런 계정 과목들. 그러니까 계정 과목 안에 이제 소속된 계정 과목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손익.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손익. 어떤 거예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 이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오늘 했던 거 한번 꼭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자본도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편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은 5강에서부터 총 14강, 15강까지 해가지고 총 11강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산은 내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외우지 마시고요. 항상 이해를 하시면서 이러한 흐름에서 장부를 기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부채는 빚이에요. 채무 또는 빚이기 때문에 그 채무 또는 빚은 바라는 게 하나뿐이에요. 돈을 물건을 사가지고 돈을 안 줬으면은 돈을 잘 주면 되고, 대출 받아갖고 원금 잘 갚으면 돼요. 그게 부채가 바라는 게 하나예요. 그 다음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뺀 순재산이고, 거기 안에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성의 누계, 자본조정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들 있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계는 한 번에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 바퀴 보고 한 2번, 3번 정도 그래도 핵심 정리하면서 보면은 아마 회의관리 2급을 준비하는 데는 아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뼈대, 즉 스키마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회계는. 그러니까 스키마가 잘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 그 다음에 응용하는 내용, 그러한 부분에서 또 새로 배울 때 그 기초가 잘 잡혀 있으면은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15강 자본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은 16강입니다. 수익 비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1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감사합니다.